안녕하세요. 회생파산TV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지우입니다. 아나운서님, 오늘은 제가 저희 의뢰인 중에서 네. 개인회생 면책결정까지 잘 받으시고 저한테 감사하다는 전화가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본인 정보를 저희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공개하면서 영상을 찍어도 좋다 하면서 보내주신 자료가 있어서 아, 뭘까요? 네, 그걸 보면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도 마찬가지예요. 신청하시고 면책결정을 받으시는 분들이 되게 궁금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 다시 만들 수 있느냐,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언제 만들 수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본인 면책결정 이후에 신용점수가 몇 점이나 나왔는지 이렇게 요즘에는 캡처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신용점수 확인하는 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네네, 간단하죠. 체크를 이분도, 해보신 것 같은데요. 네,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신용점수가 이렇게 나오셨어요. 보통 면책 받으시면 700점에서 750점 사이 정도 이렇게 나오신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분도 그 정도 점수가 나오셨고요. 면책 이후에 바로 카드 발급 신청을 하셨대요. 바로. 네. 네, 그랬더니 이렇게 잘 나왔다고 한도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되게 많이들 궁금해 하시니까 내가 개인회생,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게 되면 카드는 언제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카드를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팁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신청하실 때 네. 사실 신용카드는 정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언제부터 그 신용카드를 못 쓰게 되는 건지 일단 궁금해요. 네. 상담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미 정지돼서 오시는 경우들도 많이 계시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신용카드가 정지되는 이유는 카드가 연체가 되면 정지가 되겠죠. 물론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연체됐다고 하면 그 다음날부터 바로 정지시키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계세요. 어쨌든 연체가 되면 카드는 다 정지되는 게 당연하고요. 두 번째로 개인회생 파산을 준비하시면 내가 아직 연체 전이더라도 연체 전인 카드도 정지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준비할 때 첫 번째로 서류 준비하는 게 각 채권자들 금융기관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부채 증명서라는 서류를 발급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 발급할 때 개인 파산, 개인 회생용이라고 이렇게 용도를 명시해서 발급을 보통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채 증명서가 이제 개인 회생용, 개인 파산용으로 발급이 되면 카드사에서 알게 되는 거죠. 아, 이분이 개인 회생, 개인 파산이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바로 카드가 정지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카드나 연체 정보 이런 것들은 다 금융사들이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연체 기간이 길어지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다 등록이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다른 카드사들도 같이 정지가 돼요. 연체가 되면 정지된다. 그리고 개인회생, 개인 파산을 하기 위해서 부채증명서를 발급하시면 그때부터 정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일단 정지는 됐고 네. 또 생활하시려면 빨리 사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카드를 안 쓰고도 내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그러면 제일 좋겠죠. 이게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한 달을 미리 좀 신용을 이렇게 공여받아서 제공받아서 이제 생활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필요하신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신용카드를 개인 회생 파산하신 분들이 네. 언제 다시 만들 수 있는지 그 시기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네네네. 차이가 약간 있는데요. 네. 우리가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했을 때 모든 정보는 법원에서 한국신용정보원으로 통보를 해줘요. 네. 파산 면책을 받았을 때도 신용정보원으로 법원에서 통보를 해주고, 개인회생 인가결정 났을 때도 통보가 가고, 개인회생 또 돈을 다 잘 내셔서 면책결정을 받아도 통보가 갑니다. 이 통보가 가고 나면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면책이라는 것이 그 돈을 끝까지 잘 내고 나서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면책결정 이후에 면책 통보가 가면 그때부터는 바로 카드가 발급이 되세요.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면책 통보가 가서 내 신용이 깨끗해지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세요. 파산은 좀 다른가요? 파산은, 개인 파산 같은 경우는 면책 결정을 받으면 한국신용정보원으로 통보가 가는 건 맞는데 법원에서 통보가 가고 나서 5년 동안 기록이 남습니다. 5년이 경과하고 나서 그때에서야 이제 공공정보가 삭제돼서 신용이 깨끗해지시거든요. 그래서 개인 파산은 면책 받고 나서도 5년이 지나야지 그래야지 카드 발급이 가능하세요. 개인의 신용 상황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특히 개인 파산은 파산 면책을 받고 나서도 금방 사업에 재개하셔서 정말 잘 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의뢰인 중에. 그런 분들은 좀 더 일찍 발급도 가능하세요. 내가 내 신용 점수가 지금 긍정적인 요소가 많아져서 점수가 금방금방 회복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공공 기록이 남아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카드 발급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좀 더 일찍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내가 5년 지났다고 해서
그리고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또 바로 카드가 나오느냐, 그게 아닌 분들도 있어요. 본인의 신용 점수 관리를 잘 못하셨던 분들은 내가 공공기록이 삭제돼도 신용 점수가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신용카드가 발급되려면 뭐 700점 정도의 신용 점수는 필요한데 이 점수가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이분은 이 기간이 지나도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받아도 신용카드가 여전히 잘 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법무사님 혹시 알고 계시는 정보 중에 이 신용카드를 빨리 만들 수 있는 팁이 좀 있을까요? 이 기간이 필요하게 되면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그 기간 동안 신용 관리를 얼마나 잘했느냐, 이거 중요하거든요. 개인회생을 결정을 받으셨거나 파산 면책 결정을 받으신 분들은 본인 신용 점수 관리를 스스로 좀 하셔야 돼요. 뭐 꿀팁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내가 그 금융기관에 예적금 같은 것들을 가입하시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자동이체, 공과금 자동이체 이런 것들을 꼭 걸어 놓으셔서 밀리는 거 없이 잘 납부하시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체크카드 만드셔서 체크카드도 사용을 잘 해주시면 신용점수가 회복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런 꿀팁들을 알고 거래를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혹 가다가 제 파산 의뢰인들 중에서 잘못하시고 그 파산 면책을 받아도 은행 거래하는데 뭐 이런 것인데 불가능하다 이렇게 잘못하시고 아예 은행 거래를 자체를 안 하시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예, 같아요. 이러시면 신용점수 안 올라가요. 뭐 예적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입을 하시고 이렇게 내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활동을 많이 만드셔야지 내가 신용점수 회복이 빨라진다, 이거 꼭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또 하나 팁은 내가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할 때 채권자에 포함되어 있던 은행과 연계된 카드사들은 발급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공공기록이라는 건 일정 기간 동안 보관이 된 후에 삭제가 되지만 그 해당 금융사에서는 내부 자료로 그 기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기록이 없는 카드사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발급이 빠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또 꿀팁은 그 제휴카드들 있잖아요. 좀 발급 절차가 간편한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카드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카드를 좀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과 파산을 준비하시면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만한 이 신용카드를 언제부터 쓸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만들 수 있는지 좀 꿀팁을 드려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 잘 준비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